172페이지의 함수의 극대, 극소와 그래프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함수의 활용으로 함수의 증가 감소를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확인하는 걸 배웠는데요.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함수의 극대랑 극소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도함수 이용을 해서 우리가 3차 함수나 4차 함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배워볼 건데, 자, 172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여기 부분에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암기할 건 아니고요. 내용들 강의가 끝나고 나면 한번 써보세요. 알겠죠? 자, 한번 쓰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쭉 강의를 듣고서 쭉 써보면 내용이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함수의 구간이 아닌 순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찾는 순간 변화율을 공부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미분에 대한 학습을 해오고 있어요. 지금 배울 함수의 극대와 극소도 어떤 순간에 발생하는 함수값의 극적인 변화를 다루는 개념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쉬워요. 알죠? 말만 어렵지 내용은 쉬워. 자, 그래서 함수와 극대가 극소가 뭐냐? 자, 극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어로 로컬 맥시멈이에요. 말 그대로 풀어보면 좁은 범위. 저 로컬에서의 최대값. 저 동네짱 이런 느낌. 전국장이 아니라 동네짱. 자, 최대란 어떤 범위에서 그 값보다 큰 값이 없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결국 극대란 어떤 좁은 영역에서 그 값보다 큰 값이 없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뭐 전체에서 제일 크다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범위 내에서 제일 큰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검정색 그래프를 보니까 173쪽에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그치? 자, 이렇게 생겼는데, 그치? 자, 이 지점을 보면 어떻게 돼? 요 구간에서 얘가 제일 크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극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 부분도 보세요. 자, 요 사이에서 얘가 제일 크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극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극대가 최대값인 건 아니죠. 지금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가 최대값이거든. 근데 극대라는 건 어떤 이렇게 작은 부분 그 근처에서 얘가 제일 큰 거지. 그 근처에서. 그렇죠? 자, 이게 극대의 개념이에요. 그렇지? 근처에서. 자, 마찬가지로 x 이퀄 a에서 보면 작은 구간을 이렇게 잡아보자. 그 구간 안에서 함수 값이 동그라미 내부만 놓고 보면 x 이퀄 a에서 함수 값이 최대가 된다. 즉 이 함수를 x는 a에서 이 함수는 x는 a에서 극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극대. 그리고 x는 a에서의 함수 값을 극대값이라고 부릅니다. 극대값. 자, 마찬가지로 자, b를 보세요. b는 x는 b 근방에 이 동그라미 근처에서 보면 x는 b에서의 함수값이 제일 작지. 이와 같은 경우는 경우에 이 함수는 x 이퀄 b에서 극소, 로컬 미니멈입니다. 그 근처에서 제일 작은 값이다. 라 하고 x는 b에서 함수값을 극소값이라고 합니다. 극소값. 같은 원리로 x는 c에서 극대, 그다음 d에서는 극소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상으로부터 우리가 극대극소를 정의를 하면 자, 이게 정의예요.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죠. 뭐 암기까지는 아닌데, 그죠? 정의가 함수의 극대극소가 뭐냐? 함수 fx에서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a가 fx보다 크거나 같으면 fx는 x는 a에서 극대라고 하고 fa를 극대값이라고 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말로 설명하면 어려운데 이제 그래프로 보면 쉽죠. 그래프로 보면 쉽고 쉽게 얘기해서 극대값은 근처에서 그 x는 a 근처에서 가장 큰 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fa가 fx보다 다 작으면 이 함수는 x 이퀄 a에서 극소라 하고 fa를 극소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x는 a 근처에서 가장 작은 값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극대값이랑 극소값은 그 근처에서 가장 큰 값 또는 가장 작은 값을 얘기하고요. 이 극대값, 극소값을 합쳐서 우리가 극값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값,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을 때 극대값이나 극소값 찾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은데 그래프가 없을 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지?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이 함수의 극대와 극소의 판정입니다. 극대인지 극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거냐 이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래프를 보고 주어진 함수가 극대값, 극소값에 갔는지 또 어떤 값에서 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그래프를 다시 보면서 우리 생각해 보자. 자, 극대값은 그 근방에서 가장 큰 값이기 때문에 그 근방에서 함수값이 증가하다가 감소합니다. 함수값이 증가하다가 감소해. 그러면 그때 여기서 극대겠죠. 그치? 자,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합니다. 그럼 그때 그 증가하다 감소하게 되는 그 변화의 시점, 변화점이 극대겠죠. 그때. 자, 마찬가지로 극소값은 근방에서 가장 작은 값이기 때문에 감소하다가 증가하죠, 그죠? 그때 여기가 극소 이렇게 되지, 그지? 자, 함수가 감소하다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거기선 극소 이렇게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증가 감소는 어떻게 알았죠? 이거 도함수의 부호로 알았지, 그치? 앞에서 지난 시간에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면 극대,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면 극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한다? 요겁니다. 함수의 증가 감소와 극대 극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분이 가능한 함수 fx에서 대해서 x = a에서 좌우에서 fx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x는 a에서 극대고 그때 fa가 극대값이 되고요. fx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얘는 극소값이 되고 그 점에서 극소가 되고 fa는 극소값이 됩니다. 이거 외우지 말고 이렇게 그래프 생각해 보면 돼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극대,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극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여기 설명이 좀 돼 있어요. 그렇죠? 설명이 좀 돼 있는데 쭉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 fx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은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이 과정에서 기울기가 0인 점이 반드시 생긴다. 그래서 f'a가 0인 a가 존재하고 이때 함수 fx는 x = a에서 극대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한다는 건 여기서 미분계수가 이렇게 커지다가 여기서 잠깐 0 되는 점이겠지, 그치? 0 됐다가 음수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 0일 때 극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마찬가지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래프의 접선의 길기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이 과정에서 길이가 0인 경우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f'a가 0인 실수 a가 존재하게 되고 이때 함수 fx는 x = a에서 극소다 라고 얘기하고요. f'x의 부호의 변화와 fx의 증가 감소의 그래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증가하면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였다가 감소하면 음수가 되겠지. 그러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중간에 0인 게 있다는 거죠. 그 0인 점에서 극대가 나오고, 자, 도함수가 음수였다가 도함수가 양수가 된다고 하면 중간에 여기 0인 점이 있겠지. 그때 그 점이 극소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극대극소를 판정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f'a가 0일 때 x 이퀄 a의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면 fx는 x 이퀄 a에서 극대고 극대값은 fa가 됩니다. f'x가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면 fx는 x 이퀄 a에서 극소고 극소값은 fa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결국 어떻게 돼? 우리가 도함수 결론을 얘기해 줄게요. 자, 결론 옆에다 이렇게 써 놓으세요.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원래 미분하기 전에 원함수라고 하거든요. 원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를 알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결론이야. 자,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이제 도함수를 구할 수 있죠. 다항함수의 도함수를 구했어. 그럼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는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도 알 수 있고요. 극대, 극소도 찾아낼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자, 문제를 풀어보면 굉장히 쉬워요. 알죠? 굉장히 쉬워. 그래프만 좀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다음으로 이제 급각과 미분계수의 관계가 있는데요. 급각과 미분계수의 관계,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가 x 이퀄 a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f'a는 0이다. 요게 참입니다. 자, 이제 밑에 증명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증명 과정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이게 다 미분계수로 증명을 하는데, 증명을 하는데 그냥 결과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증명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죠? 읽어보시고, 쭉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x 이퀄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a는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x 이퀄 a에서 극값을 갖는다. 거기서 미분계수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f'x가 0이 아니면 x 이퀄 a에서 극값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대우가, 이 명제의 대우가 f'a가 0이 아니면 x 이퀄 a에서 극값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f'x가 0이면 x 이퀄 a에서 극값을 갖는다. 요거는 참이 아닙니다. 그렇죠? 참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자, 이쪽에다가 써놓을게요. 무슨 얘기냐면 x 이퀄 a fx가 x 이퀄 a에서 극값을 가지면, 이 내용을 정리를 해줄게요. 다시 어디다 써볼까? 네, 여기 위쪽에다 써볼게요. fx가 x 이퀄 a에서 극값을 갖는다,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f'a가 0이다. 요거는 참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참인데, 이렇게는 참인데, 이렇게 반대는 참이 아니다 이거지. f'a가 0이라고 해서 거기서 극값을 간다. 요거는 안 돼. 알겠죠?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아. 알겠지? 반대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게 유익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f 이퀄 a에서 0이라고 해서, 그렇죠?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해서 x 이퀄 a 좌우에서 f'x의 부호가 반드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봐봐.
1번에 보면 여기가 지금 f 프라임 a가 0이죠. 0인데 쪽에서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되니까 이건 극대가 맞지.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림 보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데 자, 여기서 A에서의 미분계수 0이죠. 0인데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여기서 극소 온 것도 맞지. 그치? 자, 근데 3번을 봐봐. 3번도 보면 지금 여기서 f 프라임 a가 0이죠. 그치? 0인데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계속 증가합니다.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 증가하다가 증가하면 극대극소 아니에요. 증가하다 감소하면 극대, 감소하다 증가하면 극소 이렇게 되는 건데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얘는 극값을 갖는 게 아닙니다. 자, 4번도 보면 4번도 여기서 f 프라임 a가 0인데 이렇게 감소하다가 계속 감소하죠. 그치? 감소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된다? 극값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해서 0인 점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극값을 가질 거다라고 하는 건 옳지 않지, 그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오케이. 설명이고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극값을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도함수를 구해요. 그래서 도함수가 0이 된 x값을 찾아. x값의 좌우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부호가 바뀌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가 바뀌면 거기서 극값을 갖는 겁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도함수 구하고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을 찾고 거기서 좌우의 부호를 확인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문제를 풀어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설명은 좀 길고 복잡했는데 문제를 풀어보면 쉬우니까 같이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3차 함수랑 4차 함수를 쉽게 그리는 방법을 빠르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 부분이 이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따져가거나 식으로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핵심적인 내용을 기억을 하고 그 방법들을 이해를 하면 굉장히 쉬워요. 알겠죠? 뭔가 절차를 전부 다 할 필요가 없어. 우리 앞에서 극한값도 마찬가지였죠.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쓰는 거 연습하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고 내용들 이해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잘 사용할 수 있게 연습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39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76쪽에 이제 39번이에요.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값을 구해라. 자, 1번에 보니까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2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극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 첫 번째, 자, 순서대로 해볼게. 자, 도함수를 구합니다. 미분하라는 얘기요. 미분하라. 자, 그럼 f 프라임 x는 미분하면 요거는 3x 제곱 플러스 6x 요는 마이너스 24는 0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 두 번째 f 프라임 x가 0이 되게 하는 x 값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f 프라임 x니까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4는 0이 되게 하는 x 값을 찾아요. 자, 이 양변을 3으로 나누면 8은 0 이렇게 되고 4, 2, 8 이렇게 되니까 그럼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는 0이라서 따라서 x가 마이너스 4 또는 x가 2에서 0이지, 그치? 그죠? 그래서 0이 되는데 자, 지금 원칙대로 하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네, 이렇게 찾은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냐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세 번째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달라요. 그래프를 그린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게 그 이차함수 도함수가 이차함수였잖아요. 자, 이차함수 일단 다시 써볼게. 가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4였거든. 자, 여기서 그 도함수가 0 되게 하는 x 값이 마이너스 4랑 2라는 걸 알았지. 자, 이렇게 x축 그리고 요거를 그리는데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4하고 2였죠. 그 다음 최고차항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라서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이게 y는 f'x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도함수에서 뭘 찾고 싶은 거냐면 도함수의 부호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뭐 할 거다? 원래 함수. 자, 원함수의 극대 증가 감소, 극대 극소를 알아낼 거예요.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를 알아낼 겁니다. 자,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건 플러스, x축 아래에 있는 건 마이너스, n 플러스 이렇게 되죠.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이게 도함수였고 이게 도함수였지. 자, 이 밑에다가 원함수를 그릴 겁니다. 원함수, 원래 함수,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처음에 그 3차 함수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 0 되게 하는 x 값을 이렇게 점으로 내려 이렇게 내린 다음에 그래프가 여기 플러스면 어떻게 돼요? 증가해. 그럼 이렇게 증가하다가 음수면 감소해. 그러다가 여기도 다시 플러스 되니까 증가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프가. 자, 실제로는 어떻게 그려지면 부드럽게 그려지겠죠. 원래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뭐 이렇게 예쁘게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특징만 파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하다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그려도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죠, 그죠? 문제가 없어. 자,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돼? 여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여기가 극대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여기가 극소지. 그냥 모양을 봐도 알겠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극대, 여기가 극소 이렇게 돼. 그러면 x는 4에서 극대인데 그럼 이 극대 값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를 원래 함수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f-4가 극대고요. f2가 극소인 거야. f-4가 극대예요. 또 여기다 넣는 거 여기다가. 오케이? 이게 그럼 f-4가 극대야. 극대값 마이너스 4 넣으면 마이너스 4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24 곱하기 마이너스 4 플러스 2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64 그다음에 플러스 48 플러스 46 196 플러스 2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얘는 1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극대값은 100이고 자, 극소값은 F2라고 했죠. 그치? 극소값은 F2. 그러니까 얘는 2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4 곱하기 2 더하기 20 이렇게 되니까 8 더하기 12 마이너스 48 더하기 2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넣으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극대값, 이게 극소값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죠? 자, 그래서 원래 함수를 미분하고요. 그 다음에 x가 0이 그 도함수가 0이 되게 하는 x 값을 찾아서 그걸로 그래프를 그려요. 자, 그래프를 그려. 보통 3차 함수를 그리기 때문에 3차 함수를 그리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게 되겠지. 자, x 절편을 찾았으니까 그거하고 아래로 블록인 걸로 그린 다음에 0이 되게 하는 값 내리고 플러스면 증가, 마이너스면 감소, 플러스면 증가. 그러면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다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괜찮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네,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괜찮아지니까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자,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fx는 x-1의 세제곱 곱하기 x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자, 도함수를 구해야 되겠죠. 자, 쓰는 건 생략할게. 자, f 프라임 x는 이거 둘이 고배 미분법이니까 앞에 거 먼저, 요거 먼저 미분하면 요거 하나 문자라고 생각하고 요거 내립니다. 그러면 3x-1의 제곱한 다음에 요거 미분한 거 곱하는데 미분해봐야 1이지? 이렇게 되고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쓰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1이죠. 그치? 요거 1이고 이거 0되니까 1 이렇게 됩니다. 그렇겠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그러면 3x-1의 제곱 x 플러스 3 더하기 x-1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x-1의 제곱으로 묶으면 자, 요걸로 묶었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곱해서 3x 플러스 9 여기서는 x 마이너스 이렇게 남겠지.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4x 플러스 8 이렇게 되고 여기서 4를 묶으면 4배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이렇게 되게 되고 자, 그럼 도함수 찾았고 그러면 f 프라임 x가 0이 되게 하는 x 값을 찾아야 되니까 4x-1의 제곱 x 플러스 2가 0이 되는 건 지금 인수분해가 다 돼 있죠. 따라서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도함수가 몇 차야 얘가? 3차야 3차. 자, 3차 그래프는요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자, 지금 최고차이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만약에 최고차이 음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그래프 그리자 그랬죠? x축하고 자, 그 다음에 0대기 하는 게 마이너스 2하고 자, 1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1에서 중근이죠. 중근. 지금 얘가 중근이거든요. 그치? 자, 중근은 뭐냐면 중근은 이게 접한다는 얘기입니다. 접한다.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접하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도함수의 그래프예요. 도함수. 자, 도함수는 왜 한다고? 다시 적어볼게. 도함수는 부호를 확인을 해서 원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부호를 찾는다는 건 x축을 기준으로 x축 아래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 위에 있는 건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원함수를 그리려면 밑에다가 0대기 하는 거 이렇게 그리고요. 자, 그럼 여기서 감소니까 이렇게 내려와. 증가니까 올라가. 잠깐 0 됐다가 증가니까 다시 올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에서만 극소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f-2가 극소값입니다. 자, 극대는 없어요. 여기 그냥 계속 잠깐 섰다가 계속 커지는 거기 때문에 자, 이 그래프를 조금 더 정확히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굵은 걸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올라가다가 잠깐 0 됐다가 다시 계속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예쁘게 그린다고 해서 뭐 극대극소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그릴게요. 그래서 f-2가 극소다. 그러니까 여기서 f-2를 구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3의 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 넣으면 1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27이 극소값을 갖는 거고요. 극대값은 없습니다. 네, 괜찮죠? 네.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친구들은 이거 지금 그래프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여기서 그리는 그래프들이 사실 정해져 있어요. 자, 정해져 있고 우리가 3차랑 4차를 주로 그리거든요. 그래서 3차, 4차를
빠르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알겠죠? 자,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해. 알겠죠? 지금부터 중요해. 잘 들으세요. 알겠죠? 자, 함수의 증가감소, 함수의 극대극소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 두 가지 성질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구간의 모든 점에서 미분계수가 양수면 그 구간에서 증가하는 모양이 그려지고 음수면 감소하는 모양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극값인 점에서 미분계수는 0이 되고요. 그 좌우에서 증가 감소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내용을 이용해서 그리는 건데 결국 도함수의 그래프만 그릴 수 있다고 하면 원래 함수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할 수 있어. 자, 이와 같은 성질을 이용하면 우리는 3차 이상의 다항함수의 그래프의 개형도 쉽게 그릴 수 있어요. 그리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함수의 증감표를 이용해서 각 구간에 함수의 증가감소 그리고 극값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함수의 증가감을 그려주면 되는 건데요. 물론 더욱 자세히 그리고 싶으면 좌표축과 교점, x절편, y절편, 대칭성들을 조사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자세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그 몇 가지 포인트만 알면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선들이 다 곡선으로 돼 있는데요. 굳이 곡선으로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릴 필요가 없고 그냥 대략적으로 직선으로 그려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4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 이제 40번이에요. 다음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 보니까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한다? 도함수를 구합니다. 도함수를 구해. 자, 그럼 f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f 프라임 x가 0이 되게 하는 x 값을 찾아요.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6은 0이다. 그래서 x를 찾으면 되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누면 3x 플러스 2는 0이고 얘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1 또는 x는 2죠. 자, 이거 찾았지? 자, 그럼 세 번째 어떻게 돼? y는 f 프라임 x 그래프를 그립니다.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요. 이렇게 해서 x축하고 지금 최고창은 양수죠.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할 거고 1하고 2에서 만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y는 f 프라임 x의 그래프예요. 자, 도함수의 그래프는 왜 그린다고? 원래 함수의 증가감소, 극대극소를 알고 싶어서. 뭘로? 부호로. 자, 부호로 알아야 되니까 x축 위에 있으면 플러스, 아래 있으면 마이너스. 자, 그래프가 x축 위쪽에 있으면 그쪽은 플러스, x축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원래 함수 이제 어떻게 그린다? 이렇게 0대기 하는 데서 내려놓고요. 자, 플러스니까 증가하다가 마이너스니까 감소하다가 플러스니까 증가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네. 그러면 요거 1일 때 극대값이죠. 그죠? 그럼 F1을 여기서 자, F1이 극대예요. 자, 극대이기 때문에 1 넣으면 1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6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니까 계산하면은 자 2분의 7이고 그래서 2일 때 극소지.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7인 거야. 자, 극소값은 F입니다. 넣으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6 곱하기 2 더하기 이렇게 되죠. 계산하면 이게 3이 나옵니다. 3. 자, 그래서 좀 정확히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이렇게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는데요. 얘가 1이고 이렇게 됐을 때
2분의 7 2분의 7 여기 1,2분의 7 여기가 극대고 1,3 여기가 극소지 그치? 3 이렇게 되고 x절편은 1이죠. x절편은 1이니까 여기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프가 그렇죠? 이게 정확한 그래프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그냥 요 정도만 있어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한다? 미분한다. 그 다음 도함수의 그래프 그린다. 도함수의 부호 확인한다. 그걸로 원래 함수 그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할 수 있겠죠? 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177페이지입니다. 177페이지에 이제 40번에 2번 fx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도함수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겠지. 자, 2번 도함수가 0 대기하는 x값 4x 세제곱 마이너스 8x는 0 이렇게 되면 4로 나누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0이고 얘는 x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고 자, 요거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이거 루트 2 제곱으로 바꿔서 x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얘는 x는 0, x는 루트 2, x는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미분계수가 0이지, 그치? 자, 도함수가 3차 함수고 최고차항 양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도함수의 그래프가. 자, 그래서 도함수의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마이너스 루트 2, 0 루트 2에서 그렇죠? 극대극소를 가지니까 얘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랐다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이게 y는 f 프라임 x의 그래프예요. 도함수의 그래프 왜 한다고?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를 찾고 싶은 겁니다.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 그래서 여기를 x축 아래니까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에 원함수 그리려면 이거 0 되게 하는 거 점으로 이렇게 내리시고요. 마이너스니까 감소, 플러스니까 증가, 마이너스니까 감소, 플러스니까 증가 이렇게 하면 이게 원래 모양입니다. 근데 좀 부드럽게 그려야 된다고 했지,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각각의 함수값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는 요 극소값은 f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여기는 f0 극대값, 여기는 f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 찾는 것들은 좀 생략을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요거는 0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한 두세 문제만 풀다 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 선생님이 한 명씩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하시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도함수를 이용을 하면 증가감소 극대극소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좀 빠르게 그리는 방법을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3차 함수랑 4차 함수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 중요해요.
네, 오늘 내용의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별표 해놓으시고 요거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암기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3차 함수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이 그래프는 n 그 최고차이 양수일 때 이렇게 n자 모양을 가져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치? 이렇게 3차는 두 번 꺾입니다. 두 번 일반적으로 자, 두 번 꺾이게 되는데 n자 모양을 갖게 되고 도함수를 0되게 하는 근의 개수에 따라 다음 모양이 정해져요. 자, 그래서 도함수가 3차면 도함수가 2차가 나오겠죠. 자,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서로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중근일 수도 있고 x축하고 안 만날 수도 있죠. 이렇게. 그지? 자, 그럼 일반적으로는 요 서로 다른 두 근 요게 나옵니다. 그렇죠? 요 첫 번째 모양이 일반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자, 그때 어떻게 돼?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중근이 되면 이게 플러스 플러스라서 그래서 잠깐 0 됐다가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증가하다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지. 자, x축에 붕 떠도 계속 플러스이기 때문에 계속 증가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2차 그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 극대나 극소를 가지려면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어야 돼요. 그렇죠? 도함수가 중근이나 실근이 없을 경우에는 극대나 극소를 갖지 않아. 알겠죠? 이렇게.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3차 함수가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가지려면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리고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계속 이렇게 늘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차 함수는 자, 4차 함수는 W자 모양입니다. 이렇게 그 세 번 꺾여요.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그렇죠? 세 번 꺾이게 되고 자,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의 도함수는 몇 차? 이게 3차죠. 3차. 그럼 3차의 모양은 어떻게 돼? 여기서 했잖아. 요거 아니면 요건 거야. 그지? 자, 3차 함수는 근의 개수에 따라 서로 다른 세 실근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세 번. 그렇죠? 실근하고 중근 하나면 아까 중근은 접하는 거예요. 중근은 접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접했다가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다음에 실근 하나고 허근 두 개면 안 만나고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만. 자, 삼중근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랬을 때 이제 부호를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W자 모양이 나오고 자, 7근 하나랑 중근 하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감소하다가 그냥 증가한다 이렇게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실근 하나랑 허근 두 개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얘도 그냥 이렇게 됩니다. 감소 쭉 하다가 올라간다 이렇게. 3중근이면 마이너스였다 플러스니까 얘도 이렇게 됩니다. 그치?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일 때 빼고는 다 똑같죠. 그죠? 그죠? 이렇게 모양이 다 똑같다. 그래서 4차 함수도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모두 갖기 위해서는 그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자, 모양이 이렇게 뭐 예쁘게 그릴 필요는 없고 N자로 그려지냐 W자로 그려지냐 아니면 이렇게 V자로 그려지냐 아니면 직선으로 그려지냐 요 정도만 확인을 해주시면 그래프를 빨리빨리 그릴 수 있고요. 우리가 이 정도로만 그려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예쁘게 그리고 X절편, Y절편 뭐 다 찾고 Y축도 그리고 그럴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물론 그게 필요한 문제 경우에는 그때그때 찾으면 되겠지만 그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이 정도만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 할 방정식과 부등식에 활용해서도 이 정도만 그리면 충분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3차나 4차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떻게 한다? 도함수를 찾고 도함수가 0되게 하는 x값을 찾은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좀 설명이 많아서 좀 어렵거나 복잡했을 수 있는데 수업 시간에 한 명씩 선생님이 다시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고요.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